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곽종군이의 최근에 이제 법정 발언,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곽종군이가 또다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미 나타났죠. 예. 아니, 장관 지시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무슨 무장을 시켜서 끌어내라고 그래? 예. 헌재수도 박살이 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기현 내란 재판에서도 박살이 났어요. 자, 이것이 말이죠. 지금 일파만파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인재 전 의원이 이 SNS에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하나하나를 낱낱이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이죠. 이 사전투표, 이미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사전투표는 합헌이다라고 했는데 선거의 편의성만을 가지고 이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투표를 차라리 48시간 집중투표제를 하자. 그래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이런 취지로 말이죠. 지금 이제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가 말이죠. 지금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최후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 서초동 교대역에 말이죠. 이 이남장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죠. 여기서 이제 술을 한잔 마시고 나오면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구속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5억 불 내놓고서 정상회담 산 거 이거는 구속됐잖아. 예. 지금 박지원이는요. 이 정도가 됐으면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화영 사건이 이래저래 지금 계속 꼬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이화영이 본인이 나는 연호회 이것 때문에 이제 회유를 당해서 부를 수밖에 없고 그 회유를 당해서 부른 것이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연호회 술을 먹이고 회유를 해서 받아낸 거기 때문에 이 진술은 맞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요거를 가지고 이화영이는 이미 지금 1, 2, 3 대심까지 끝났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한명숙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재심 청구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이화영이 이 판을 뒤집으려고 왜? 지금 이재명 별도의 대장동에 나오죠. 이 제목 송금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게 이재명만 중단이 됐어요. 이재명만.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는 그 재판에도 지금 다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려고 왜? 지금 이화영이가 최장기 복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화영이가 만약 입을 열어버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재명 정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이를 뒤집으려고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어제 국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북 송금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시종 일관, 이게 주가 조작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관된 이화영 쪽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요게 말이죠. 이 국정원 보고서에 한 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국정원 보고서가 그동안에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국정원 일종의 그 첩보 보고야. 예. 아니, 제가 국정원 있어서 잘 알잖아요. 첩보 보고인데 요 분석 보고가 아니에요. 첩보 보고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첩보라는 말을 쓰고 사실로 확인된 것은 정보보고입니다. 일종의 첩보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1, 2, 3심 어디에서도 국정원의 대북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쌍방울 고유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말이죠. 국정원에서 그거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방북을 위한 대가로 준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이화영이가 이화영한테 술 한 잔 먹이고 회유해서 받아낸 진술하고 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정원이 민주당의 하명기관으로 바뀌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성재선 유튜브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는데 성재선 유튜브가 이거를 굉장히 분석을 잘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나온 내용들. 그래서 성재선 지금 요 내용을, 이 분석 내용,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다시 보고해서 무죄로 나가는데, 이거 국정원 보고서 그거 100번, 1000번 있어봐야 1, 2,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데 지금 내놔갖고 그걸 인정해달라고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동안에 쭉 평가한 내용하고 성재선 지금 이 평가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에 대해서는요, 서울고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지금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화영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박지원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쥐기현이가 이제 좀 세잖아요. 쥐기현은 원칙대로 하는 판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여론이, 아이고, 쥐기현 판사 말이죠. 누구야, 박지원이한테 징역 2년 구형한 대로 그냥 다 선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속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우선 지금 이제 이인재 의원의 이 SNS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의원님이 말이죠. 이미 국회의원도 지금 많이 했고 또 경기지사 했고, 예. 그리고 또 판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도 밝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인재 의원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특전사, 이제 축켜 세우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이제 육군행정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바로 옆에 특전사령부하고 일개 공수여단이 있었는데, 특정 용사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 정말 조인적이고 절로 경외심이 솟았다. 이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께 저도 특전사, 저도 공수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특전사 194기입니다. 국정원에 들어가면요, 여러 이제 체력단련 훈련, 또 위기극복 훈련 이런 걸 많이 받아요. 그때 저도 이제 특전사에서, 거여동 특전사에서 저도 받았어요. 공수 194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전사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훈련을 받는지 저도 알아요. 예. 자,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 70년대 이 훈련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 장군이 되려면요, 특전사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필수 훈련 코스 중에 하나가 특전교육이에요. 근데 이 사령관은 그보다도 더 강한 군기, 그보다도 더 강한 애국심과 국가안보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곽정건이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예, 이인재 의원이 이번 증언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이 곽정근이가 이제 특전사령관인데 비상계엄 때 200명 남짓한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는데, 그 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윤 대통령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런데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계엄사령부로 민주당의 김병주 등등이 찾아왔다. 그 유튜브 카메라로 회동 장면을 찍었는데, 곽정근은 긴박했던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이제 오염된 말이라는 얘기죠. 국방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러자 김병주가 막바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라고 했다는 거지 라고 의도적으로 엉뚱하게 되물었다. 예. 그러면 곽정근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에 있는 병력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곽정근이는 김병주의 말에 수긍을 했는데, 누가 봐도 처음 말한 인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병력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리라 한 것은 병력을 끌어내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죠.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국회에서 그 당시 말이죠. 헌재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계엄 직후에 친구에게 쟤들이 나를 내란으로 엮겠다고 협박한다며 울먹 있는 소리로 하소연했어요. 이거 저도 그 당시 보도해드렸어요. 그 녹취가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용맹한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곽정근이가 이번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두 번째, 첫째 이제 끌어내라는 것은 병력이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는요, 쟤들이 나를 내란으로 엮겠다고 협박한다. 울먹이면서 얘기한 이 녹취록.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반증이 되는 거죠. 증거. 이번 거짓말했다는 증거.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자기에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방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곽정근에게 상반되는 지시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수권자가 장관한테 병력 철수했는데 어떻게 일개 사령관, 장관 밑에 있는 사령관한테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관이 철수시키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병력을 출동시킬 때 완전 비무장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비무장은 본인이 결정했다. 그런데 작전에 나서는 부대원의 무장을 어떻게 시키는가는 작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계엄작전의 최고 실무 책임자는 당연히 국방장관이다. 국방장관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비무장을 결정했다는 말은 상식 밖이다. 그렇죠? 예. 아니, 국방장관이 지금 다 철수하라고 그랬고 비무장했는데 지 마음대로 지가 비무장을 결정했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상식적. 자, 그래서 이건 상식 밖의 일이다. 그는 또 난데 역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라. 이 5번째. 내가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바로 작년 10월 1일 국군이라는 행사 후에 대통령 관저 모임에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면 푸념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20여 명의 군 지휘관들이 합석했다. 했다면 걱정을 혼자만 들었겠는가. 또 그때는 계엄이 한참 전의 일이다. 그렇죠. 12월 3일이니까 2달 이상 전이잖아요. 계엄 상황도 아닌데 군 지휘관에게 한동훈을 잡아라고 지시할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5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곽정근은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처벌받아야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치에 맞지 않는 비겁한 태도로 저런 증언을 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용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정치는 혼란에 빠졌어도 군은 서슬버럭게 살아 있어야 한다. 장병과 장군들은 곽정근을 반면교사로 삼아 분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명확해지는 겁니다. 예, 첫 번째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게 아니고 병력을 끌어내라. 그리고 녹취로 엉엉 울면서 쟤들이 나를 내란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예. 그리고 장관이 철수하라고 그러고 장관이 비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그리고 5번째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 상식적으로 이 한동훈 총괄시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2달 이상 전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시라고 믿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지금 48시간 본투표제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든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제안한다. 투표율 제고와 투표 편의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 선거 운동기간을 보장하고 사전투표 논란까지 없앨 방안과 제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도 개선 시간이 아직도 7개월 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안을 하느냐? 이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근간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은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 기간을 보장치 못하지만은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재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은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불신이 국민 갈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제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편의성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해 달라. 예. 자, 그러면서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거다. 제도는 국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법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재판 속기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이고, 이재명의 방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국정원 보고의 핵심입니다. 국정원 자체 감사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성재선, 지금 유튜버에
요 방송 내용,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저도 그동안에 뭐 수차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그대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준입니다. 보시죠. 골이 정말 우습게 뒤면은 뭐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구에도 없죠. 우주에 어디 그렇게 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검찰이 협조하고 법원이 협조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속시키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재미하면 지 재판 지금 이제 중단시키는 것도 지금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는데 뭔 놈의 이화영이 있잖아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화영을 막 쉴드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화영을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화영을 둘러싸고 이번에 두 가지 정도의 반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의미한 반전이고요.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자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 애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지금 막 기사들이 이거를 갖다가 속보다 하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저 얘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화영의 1심 재판일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무슨 이번에만 새롭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게 무슨 새로울 게 있다고 저런 식으로 막 속보라고 하면서 쓰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새로운 내용이 있냐? 하나씩 조금 뜯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라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 검찰이 수사온 대북선거 의혹과는 배치가 된다. 요게 지금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줬다라고 하는 800만 달러 그게 이재명의 대북송금 비용이 아니야. 그거는 김성태의 그냥 주가 조작을 위한 비용이야 라고 하는 걸 국정원이 확인해줬고 그거는 검찰 내용과 다르지 않냐라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랑 1심 때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가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법원에서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송금을 한 거라고 국정원 문건을 봐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이미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1심과 2심과 3심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 문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름은 국정원 문건. 야, 이거 국정원 문건을 보면은 김성태가 800만 달러 준 거는 지의 어떤 그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주장을 1심, 2심, 3심이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 자체가 제보자의 진술이라는 거에 기초하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서 문건 내용과 달리 쌍방울이 계열사 주식 매각 등 차익 실현을 시도한 정황도 없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고 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뭐가 이게 속보라고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른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재명의 방북의 대가로서 스마트팜을 북한에다가 지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또 민주당에 대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 사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지금 박선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얘가 좀 무식하다라는 생각, 무식하다보다도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얘기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나 이재명한테 전혀 유리하게 쓰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는 증거거든요. 왜냐면은 저거는 바꿔 얘기해서 뭐겠어요. 김성태가 스마트팜을 위해 가지고 대북 송금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꼴이잖아요. 국정원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트팜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지었더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당초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돈을 준 건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반대로 이화영 쪽에서는 뭐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냐? 보십시오. 이화영 측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가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로 주가 차익을 얻기 위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돈이다. 이화영 측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야, 스마트폰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그거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없어. 그리고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화영도 그러니까 구라를 친 것이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무슨 뭐 지어주겠다라는 것도 구라야. 이거를 오히려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영이나 내나 민주당이나 내나 이게 지적 수준이 딸리니까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른바 이제 그 마닐라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갖다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전달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당시 왔던 증거를 찾을 만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고 리호남이 있던 증거가 일절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리호남이 이제 없었다. 마닐라고 하는 곳에. 그게 이제 국정원의 주장인데 저 얘기를 민주당 애들이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뭐라는 겁니까? 사진을 보건 아니면 무슨 뭐 통일부가 기록한 어떤 뭐 명단을 보건 어디를 보든지 간에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리호남의 석자가 없다. 정말 임플란트가 진짜 25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25만 원에 임플란트를 했. 근데 저는 좀 국정원도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니 멍청하다라기보다도 이거는 사실 뭐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은 리호남은 국정원은 더 잘 알겠지만 대남공작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호남이 본명이에요. 대남공작원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아니면 뭐 이재명을 위해서 마닐라에 들어와. 그러면 리호남이라고 하는 석자를 갖다가 적고 여관이란다. 여권 주면서 그렇게 입국합니까? 아니 무슨 놈의 공작원이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가짜 여권 쓰고 가짜 신분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사진에 있으면 이거 공작원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도 뭐냐? 이재명 방북 비용을 받았던 리호남이 위장 신분을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인데 김광현, 리철훈, 리수만, 리철, 이호철,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뭐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참사 이런 식으로 위장 신분을 갖다 사용하고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게 도대체 상식적인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국정원 같은 경우도 마치 가 있는 거죠.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했던 것인데 이게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정치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자, 궁금한 것은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화영은 과연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판을 늦춰달라. 어디서 뭐 보고 배운 거는 많아요. 자, 그러면서 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 고검의 감찰 결과라고 하는 게 이른바 술자리 회유 논란 요거에 대해 가지고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재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많이 짓거립니다. 이거 뭐 제가 읽는 것도 입이 아프니까요. 여러분이 가면 쭉 한번 보십시오. 뭐 증거 능력 없고 그다음에 뭐 검찰이 뭐 짜고 치고 한 것이고 이재명을 무슨 뭐 탄압하는 무슨 뭐 도구로 쓰인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저 현장에 김성태 전 회장도 있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뭐라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소명을 가지고 재판을 좀 해달라라는 것인데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칼에 이화영 얘기는 개소리다라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은 뭐 저렇게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위한답시고 이화영 지금 실드 쳐주고 있지만 이화영 씨가 기억해야 되는 건 평생을 깜빵에 섞기 싫으면 그리고 무슨 뭐 송장으로 그런 식으로 깜빵에서 나오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민주당 하는 얘기도 이미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이미 법원에서 다 끝난 얘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송재선 유튜브도 이제 저하고 생각이 같으잖아요. 1, 2심, 3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작전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3심이 끝난 자리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명숙 사건에서 봤지 않습니까? 끝까지 재심을 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윤석열 대통령 총장 때부터 난리를 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이는 지금 3심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 죄가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의 일환. 그러니까 쌍방울 고유의 대북 사업. 경기도와는 절대 무관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는 절대 무관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진행되는 재판에 공소 취소하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소 취소가 답이다. 예, 이걸로 몰고 가려는
이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